반갑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조금 내렸는데요. 나스닥은 1%, S&P 500도 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는 건가요? 네, 장중에는 분명히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장 마감 시점에서 더 치고 올라가면서 그래도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해줬고요. 다우지수 역시도 계속 떨어지긴 했지만 낙폭 회복을 통한 그런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 유지가 되면서 흐름을 만들어줬는데 알파벳 알파벳 쪽에 대한 호재가 있었죠. 그리고 애플도 덩달아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두 개가 이끌었고요. 뭐 테슬라라든지 뭐 등등등 기술주들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S&P 500하고 나스닥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어제 우리 증시가 좀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건 미국 증시의 나스닥 쪽이 상승하게 되면서 기술주의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베이지북 발표라든지 등등등은 여전히 우려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발표되는 이 실업률 지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뭐 부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호재로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상승에는 제한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만한 어떤 요소가 아닌 좀 상승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뉴스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S&P 500, 나스닥 전부 다 올라갔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고용 둔화, 경제활동 정체 등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특히 알파벳과 애플이 급등하면서 기술주 전반을 끌어올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는데 이 관세에 대한 부분도 법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뭐 어쨌든 뭐 항고를 한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은 아직 관세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얘네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방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이마트로 7번 했는데 아미트 메흐타라는 판사랍니다. 이 판사가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검색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주장한 대로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크롬을 매각하게 되면은 엄청난 수익원이 날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방어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애플 같은 제3자에게 기본 브라우저 배치를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애플은 돈을 계속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 검색 브라우저를 탑재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뭐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즉, 반독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회사를 쪼개버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법원에서 막아줬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알파벳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죠. 9% 상승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야, 돈 들어올 때가 막히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3.8% 상승 마감이 됩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이고요. 특히 알파벳은 2004년 8월 상장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불확실성을 정리하는 이벤트가 됐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독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반독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다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옛날에 이제 철도 회사, 회사가 완전히 뭐 쪼개져서 난리가 난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뭐 아마존도 예전에 한번 걸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이제 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판결에 의한 부분들은 기술주, 이런 반독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등도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만 조금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중국의 이런 AI 칩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네, 부담 요소 작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기술주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 잘 올라갔고 나스닥이 상승했다라면 국내 증시 역시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다 생각하면 되겠죠. 일자리 봅시다. 네, 지금 고용지표가 조금 애매해졌나 본데요.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고용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구인 규모가 2달 연속 하락을 해서 10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즉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사람들을 뽑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실업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왜냐면 사람들을 뽑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더 세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조금 해주게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금리를 인하해 주게 되면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뭐라 그럴까요? 경기 지원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5일날 발표되고, 우리나라 이제 토요일날 발표됩니다. 이 고용지표가 주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실업률 지표만 뭐 조금 안 좋게, 지금 예상처럼 안 좋게 나와버리게 되면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된다. 그리고 점도표에서도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지북도 한번 보도록 하죠. 베이지북을 보게 되면 최근 미국 각지에서 경제 활동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각지 경제 활동이 정체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가계의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소비자 지출이 보합세를 보였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월급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네, 수입이 좀 줄어들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었나라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몸을 사리고 있다, 돈을 많이 안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고용이 나빠지게 되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왜냐면 이거는 이게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건데, 터져버리게 되면 일단은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축 단계로 들어가게 그 직전에 이미 이제 이런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글쎄요. 일단은 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이 고용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정책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는데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자, 전날 급등했던 국채금리는 빠르게 안정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은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 오펙에서는 증산을 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전망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63달러까지 내려갔네요. 네, 요즘에는 그래도 기름값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대신에 이제 유류세 인하,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유가가 하단을 치게 되면은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가능성은 있겠죠. 아직까지는 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유가는 더 내려가진 않겠죠. 네, 기름값은 더 내려가지 않는데, 그래도 쌀 때 많이 넣어 둡시다. 네.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신라면 요거 나오네요. 미국에서 협업 제품 나오는데 요즘엔 다 미국이네요. 신라면, 농심, 농부의 마음이네요. 농심 신라면, K-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 이거 넣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나 이거 얘네 알아. 이렇게 되면서 이 라면을 사 먹게 되고, 얘네들이 먹었던 라면이잖아. 이 농심에서 빠르게 이 넷플릭스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그 캐대헌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라면을 먹는데, 그 라면이 신라면을 떠올리게 한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잘한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한국 마트인 것 같은데요. 한국 마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거 미국인가요? 미국인가? 뭐 하여튼 영어로 써 있는데 이거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마트 같은데요. 그죠? 전 세계에서 2억 6천회가 넘는 시청 기록을 세운 캐대헌 속에서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들은 농심 제품을 떠올리게 하는 컵라면을 먹어서 화제가 되었다. 농심과 비슷한 동심이었구나. 컵라면 브랜드가. 동심. 그 다음에 컵에는 신라면의 매울 신 대신 귀신 신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신라면이긴 하다. 그렇게 됐었군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먼저 화제가 되면서 자존심을 구겼었지만 이번엔 캐대헌 열풍이 올라타서 세계 무대를 누비게 됐지. 이게 후속 효과가 좀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삼양식품이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캐대헌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컨텐츠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주 세계적 열풍을 이끌어냈어. 자, 그러면 삼양식품을 보면서 야, 쟤네도 했는데 우리도 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느낌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신라면뿐만 아니라 새우깡, 소스, 신제품, 신라면 툼바, 이 국내 포장에 캐대헌에 등장하는 이런 캐릭터들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스페셜 제품 출시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일단은 아무래도 뭐 라면에 대한 어떤 기호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한국의 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상황들은 긍정적 요소가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주에서 판매 가격을 10% 인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익성도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요. 발빠르게 협업한 것이 기대감을 크게 작용한 것 같고, 실적이 증가하는 효과로 갈 수도 있겠다. 농심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농부의 마음. 싸게 사놓으면 좋겠죠? 사놓으면 좋겠죠가 아니라 사놨으면 좋겠죠. 지금 좀 올랐죠? 자, 그 다음에 KT 뷰티 급등열차를 탔는데 31% 뚝 떨어졌다. 이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사게 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달바글로벌이 요즘에 주가가 계속 안 좋고, K뷰티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한참 잘 오르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 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장기 투자로 무조건 접근하는 전략은 조금 애매하죠. 주가가 뭐 많이 올랐다, 오케이, 좋은데, 그건 좋은데 고점대에서 접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익률, 많이 올라간 수익률을 가지고서 접근하시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자, 승무원 미스트로 대박을 터뜨렸었던 이 K뷰티의 총아 달바글로벌이 고비를 겪고 있다. 일단은 뭐 피크아웃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실적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단계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게 되면 부담 요소가 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상승이 좀 정체가 되거나 또는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저런 것도 있잖아요. 그 지주사나 이런 것들, 또 뭐 금융주, 그 다음에 요즘에 원전주들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고점 찍은 종목들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낙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좀
부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또 이제 실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되거나 안 좋은 애들, LG생활건강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애매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수급 잘 살피고요. 실적 전망치가 꺾이진 않는지, 실제로 실적은 잘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요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네.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네, 전체적으로는, 네, 튀르키예, 터키죠? 네, 튀르키예에서 판매량이 86% 급증해서 테슬라가 1.4% 정도 상승했다. 튀르키예에서는 테슬라 쪽 제품들이 좀 잘 팔리는가 봅니다. 네. 그리고 뭐 9월달 약세장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베이지북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요거 한번 볼까요? 환율이 지금 1300원대 후반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네, 1360원 저점 잡고 올라가서 1400원대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1440원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고, 네. 환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오를 만한 또는 크게 내릴 만한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환율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쌀 때 달러를 바꿔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나 미국 증시가 다시 신고가 랠리를 보이게 되면서 미국으로 가자. 국장이 요즘에 또 실망감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지니까 역시 국장은 안 돼. 들어올까 생각했다가 다시 가버리는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달러의 가치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은 네, 계속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사실 뭐 1400원을 돌파하고 돌파하지 않고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환율이 떨어질 만한 요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이 돼가지고 시장을 밀어 올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망했다가 막 이런 부분들 많이 있어서, 공격적인 접근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환율이 조금 다운이 되거나 그렇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네, 그런 부분이 별로 없고 약간 정체되는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이 국내 전국의 불안,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 변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상승, 국내 시장의 어떤 그 약간의 조정 양상, 이런 것들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요거 하나만 더 보죠. 네. 삼성전기에 외국인이 몰려들고 있다. 삼성전기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점에서부터 계속 사가지고, 이거를 13만원 아래쪽에서 계속 매수가 쭉 있었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기의 계속적인 매수, 그리고 52주 신고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긴 한데, MLCC죠, MLCC. MLCC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 근데 이 MLCC가 저전력형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좀 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이 MLCC가 이 콘덴서라는 게 뭐냐면, 전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게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안정적인 전원의 공급이 필요하죠. 네, 미세한 전력 변화에도 이게 불량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안정적인 그런 전원 공급이 필요한데, 이 콘덴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댐 역할인데, 전기를 받아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전기량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전기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은 또 이제 전기를 신호를 받아서 계속 충전해 주고요. 그래서 충전 방전 한다고 해서 이 콘덴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전자 부품인데, 이 전자 부품을 저전력형으로 만든다. 그럼 전기가 많이 안 들겠죠? 네. 전기가 많이 안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적층형, 이게 쌓는 거죠. 그래서 용량을 더 키우는. 그렇게 되면은, 네,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죠. 전력 소비가 많은 쪽에는 이런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가 수요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얘네들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그냥 아주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던데,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리포트가 나와서 주가를 또 띄워주고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죠. 네. 자, 아무튼 뭐 우리는 싸게 샀으니까 네, 항상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주가 조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승을 조금 했어. 한 몇십 프로 정도 상승했는데 여기서 리포트 나와버리고 막 터트려 버리면 순식간에 수익률이 확 커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익이 커질 때는 저점 매수 꼭 하셔야지 되는 거고, 높은 데서 매수할 때는 이미 주가의 매수가 팽팽하게 들어온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상승이 제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 네, 서로 양면에 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기술주들의 반등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한번 네, 더 보자고요. 오늘은 3200 넘겨서 좀 가지고 상승 랠리 쪽으로 방향이 좀 기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결과들 만드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